네,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서 제가 단연 돋보이는, 그러나 사실은 한두 군데밖에 이 기사를 쓰지 않은 너무나 돋보이는 민주당의 빅뉴스가 있군요. 왜 이런 걸 기사화하지 않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뭐냐? 민주당에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죠. 더민주혁신회의에서 트럼프에 대한 그야말로 뿅망치를 날렸습니다. 트럼프 이거 할 때마다 이 풍선을 터뜨리니까 계속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꿈이 화가였는데, 네, 그때 어릴 때 소질이 지금 톡톡히 쓰이는군요. 뿅망치. 네. 더민주 의원들은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것도 한두 군데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때 표현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트럼프여,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약탈하려고 하지 마라. 3,500억 불, 500조를 현금으로 내놔라. 그것도 모자라서 업프런트, 영어 단어 처음 알았습니다. 선불로 내놔라. 무슨 도둑놈이냐 너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에도 정도가 있다. 라고 그냥 일가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자, 오늘은 더 정교하게 어떤 사회과학적, 경제학적, 그런 역사학적 개념을 가지고 트럼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더민주의 비판 성명문 내용은, 지금 트럼프의 이 요구사항은 대한민국을 경제 식민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약탈하려는 것이다. 약탈. 어떻게 동맹국에게 이따위 짓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이 약탈이라는 개념, 그리고 경제 식민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 1940년대에 위대한 케인즈의 그 제자였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경제학자라고 하는 조안 로빈슨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조안 로빈슨 교수가 이런 강대국이 너무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정말 가까운 이웃, 우리 걸린상가 이렇게 할 때 우리 미국이 한국과 같은 이런 가까운 이런 나라를 착취라는 개념 말이죠. 착취한다. 이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그것은 오히려 착취하고자 하는 그 큰 나라가 오히려 더 큰 또 피해를 입게 된다. 그것은 자충수다라는 이론을 제시했죠. 그것이 근린궁핍화 정책입니다. 근린궁핍화. 인근 이웃을 궁핍하게 만드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영어로 하면 My Neighbor Beggar Policy 또는 Beggar Die My Neighbor Policy.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조안 로빈슨 교수의 이 이론이 정확하게 근린을 궁핍하려는, 그리고 착취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그 착취, exploit, 그 착취가 오늘 이 더민주 의원들 성명서에 나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적 바탕이 그런 케인즈와 조안 로빈슨 교수의 위대한 경제학 이론이 바탕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착취라는 말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경제적 식민지로 우리를 착취하려고 한다. 식민지가 있으면 큰 나라가 있잖아요. 착취하는 나라. 제국주의거든, 제국주의. 제가 3월 달부터 여러 유튜브 방송에 경향TV, 한겨레TV 여러 군데 나가서 트럼프의 지금 이 관세 정책은 제국주의다라고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기존의 제국주의와도 달리 이것은 깡패 제국주의단 말이야. 갱스터 임페리얼리즘. 식민지를 착취하는 말이야. 이것은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라는 이런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이런 걸로 지금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선을 넘어버렸다. 이것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던
레닌,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그 레닌이 제시했던 그 1차 대전 당시를 분석한 제국주의론을 들고 와야 된다. 제국주의론, 예,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 예. 레닌은 여기서 1차 대전이라는 것은 그런 강대국들, 서구 열강들, 강대국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이 식민지를 착취하고자 하는 그 경쟁이 서로 폭발한 제국주의 전쟁이다. 식민지 착취 전쟁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의 노동자, 해군, 병사들이 이 제국주의 식민지 착취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쟁 참전을 반대하는 기치를 내걸고 결국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키고 제정 러시아 니콜라 2세의 짜르를 붕괴시키고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던 것이죠. 그때 레닌이 제시했던 그 투쟁의 전략은 착취당하는 조선, 중국 이런 나라들이 다 연대해서 러시아 전 세계가 연대해서 이 제국주의과 맞서 싸우자 뭐 이런 것이었죠. 그게 제국주의론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난 3월 달부터 이러한 제국주의론적 관점에서 이 유일하게 지금 착취하려는 제국주의 국가 미국, 그중에서도 트럼프와 이 나머지 착취당하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 서유럽, 스위스,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 모두 트럼프와 연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 이것은 트럼프식의 신제국주의다, 깡패제국주의다라고 제가 주장을 해왔는데 그대로 그 내용을 압축해서 이런 깊이 있는 레닌의 제국주의론까지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론적 관점 하에 오늘 더민주 의원들이 이것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것이고 착취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85년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그냥 팔을 비틀어가지고 플라자 합의를 강요했고 그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이 지금까지 35년간의 그 잃어버린 35년 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더 떨어지는 이제 그런 지금 장기 불황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저런 일본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1985년 미국이 힘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강요했던 플라자 합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 플라자 합의는 그때도 역시 일본이 너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소니, 워크맨, 도요타 자동차 미국을 휩쓸었죠. 그냥 전 세계를.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역조, 무역 적자, 역조가 너무 심하니까 뉴욕에 있는 그 플라자 호텔에 일본 재무장관을 불렀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몇 군데 불렀지만 핵심은 미국 재무장관이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 재무장관을 불렀습니다. 그때 뉴욕의 플라자 호텔의 오너가 트럼프의 아버지였어요. 네, 그 플라자 호텔. 트럼프가 그 아버지 밑에서 그 광경을 봤겠죠. 딱 그때 미국이 그냥 일본을 그냥 힘으로 그냥 조져버렸거든요. 무역 적자 이거를 바꾸려고. 그때 하루아침에 일본 엔화가 2배가 되었고 일본 달러화가 엔화 대비 2분의 1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거는 2배로 늘어났지만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이제 환율을 뒤바꾸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때는 엔화가 2배로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수출이 안 되는 거지.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수출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무역 역조를 뒤바꿀 수 있다. 근데 그게 왜 일본을 이렇게 장기간 30년, 40년 복합 불황에 빠져들게 했느냐? 그것은 일본 대장성의 잘못입니다. 우리로 하면 재무부.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더 기술 개발을 하고 더 어떤 가성비 있도록 그 좋은 일본 그 기업들이 이제 나섰어야 되는데 일본 엔화가 2배가 되니까 실물 경제는 수출이 안 좋아진다, 수출이 떨어진다, 수입하는 물가는 싸지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죠. 그런 효과가 있고 금융적으로는
일본 엔화가 2배가 되니까 그 돈 가지고 미국에 와서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사고 하와이도 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냥 부동산 투기가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일본 재무성이 수출이 안 되고 경기가 이제 침체될 것을 우려해서 굉장히 저금리 정책을 썼죠. 저금리를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도 일본도 너도 나도 그냥 아파트 담보대출 해서 아파트 산다 해가지고 그냥 온 도쿄부터 전국이 대도시에 아파트가 막 5배, 10배 뛰고 버벌 경제. 네. 아파트 만드는 토목업자들만 배불리고 그것이 6년이 지속되다가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 기술 개발은 없고 투기하다가 그냥 투기의 붐이 터져서 10분의 1로 그냥 부동산이 폭락하고 노인 인구는 많아졌고 기술 개발은 없고 그게 현재 장기 3, 40년의 장기 불황을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 시작이 미국이 팔을 빗은 플라자 합의, 갑자기 일본 엔화를 2배, 달러화를 2분의 1로 낮춰버렸다. 지금 우리는 거꾸로예요. 역시 우리한테도 한국이 현대자동차 미국에게 너무 많이 팔아먹는다. 한국은 수출을 잘해서 돈 버는데 미국은 거꾸로 못하잖아. 이 상황은 똑같죠. 여기에 대한 처방이 관세를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트럼프가. 관세 안 맞으려면 돈 내놔.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달러화가 치솟는다. 한국의 외환위기가 터진다. 이런 우려 때문에 달러화가 빠져나가고, 또, 투기성 자본이 또 일시 빠져나가고, 거꾸로 이제 달러화가 막 올라간다.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그 본질은 똑같다. 무역력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뜻이고, 우리도 잘못 이게 걸리면은 장기 복합 불황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더민주 의원들의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또, 내용이 좋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500조를 선불로, 현찰로 한 방에 내놔라.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이었던 독일에 대해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할 때도 이렇게 안 했다, 이게. 전쟁 배상금도 수십 년간 쪼개가지고 나눠서 내라고 했다. 네? 그것보다도 더 깡패 제국주의다라는 뜻이죠. 그런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에다가 전쟁 배상금을 물리고 독일이 더 이상 이제 무장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군함이라든가 등등을 제한했죠. 그런데 성전국인 당시 뭐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베르사유 조약을 이제 열었죠. 베르사유 조약, 뭐 평화 조약이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베르사유 평화 조약에서 이제 독일에 대해서 전쟁 배상금을 엄청나게 때린 거죠. 엄청나게. 완전히 독일이 더 이상은 제기를 못하도록. 그랬더니 그 당시 영국의 어떤 외교관으로 그 베르사유 조약에 참여했던 그 파리에 있잖아요. 베르사유 궁전이 참여했던 영국의 위대한 천재 외교관이 존 메이나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그 위대한 그 경제학자. 그때는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케인즈가 그때는 젊었죠. 30대 후반. 그 베르사유 평화조약을 보고 이렇게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배상금을 이렇게 물리게 되면 독일은 결국은 다시 독재자가 나타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면 막 돈을 찍어가지고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엄청난 물가 폭등,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독일 민중들은 도탄에 빠질 것이고 그러면 독재자가 나타나고 그 독재자는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정확하게 맞췄죠. 히틀러가 나타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민중들이 도탄에 빠졌고 다시 2차 대전이 터진 것이죠. 그러니까 케인즈는 천재고 이런 천재는 하늘이 내리는 거거든. 이 하늘이 하나님의 이 뜻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 케인즈가 안 된다라고 그 베르사유 조약에서 주장했으나 그 젊은이의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고 거기서 때려치우고 캠브리지로 돌아와서 케인즈가 쓴 위대한 논문이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것입니다. 네, Economic Consequence of the
peace. 그러니까 베르사유 평화조약이라고 돼 있지만 그 조약이 결국은 경제적 기결은 뭐냐?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독일에서 생길 것이고 그 정치적 기결은 뭐냐? 독재자 히틀러가 등장하고 그 역사적 기결은 뭐냐? 그 참혹한 2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흔들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 대해서 전쟁 배상금을 물렸던 겁니다. 그렇게 가혹한 전쟁 배상금도 수십 년 쪼개가지고 갚아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이 깡패 제국주의는 한 방에 지금 500조를 내놔라?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것이. 트럼프의 노림수는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아요. 외환위기가 바로 한국에서 터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요구하느냐? 좀 깎아주겠지. 그리고 다른 거를 또 요구하겠지. 군사적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strategic flexibility. 그래서 주한미군을 한국에만 그냥 픽스 안 시키고 일본, 대만으로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이겠다 이제 하는 문제. 또 주한미군 주둔비 그리고 국방비, 우리 미국의 첨단 무기 왕창 사라. 대한민국 현재 60조 국방비 100조로 올려. 이런 문제들, 쌀과 소고기 개방 이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는. 네. 왜? 내년에 중간 선거고 결국 정치인은 표잖아요. 표. 네. 쌀과 소고기 개방은 바로 미국 백인 농부들 농부들 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을 또 받아내기 위해서 더 센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 알고 있는 것이 우리는. 네. 존 내시 교수가 말했잖아요. 게임 이론의 창시자.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트럼프 네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니도 생각하겠지. 그런데 네 생각도 내가 다 판단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거야. 이병철 TV 사이다가 네가 이병철 TV 사이다보다 머리가 좋아? 케인즈야 케인즈. 여기는 케인즈, 아담 스미드, 존 내시가 다 들어있어. 이병철 TV 사이다 머리에. 택도 없어. 트럼프 니 머리로는 무슨 대도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대장동 시행사하고 똑같은 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의 더민주 민주당의 친 이재명 의원들의 입장문 대단히 분석해 보면 대단한 그 이론적인 대단한 과학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 집권여당 의원은 이렇게 치고 나가주고 국회에서. 그리고 헌법 60조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런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이런 외국과의 계약은 불가능한 거예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 60조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줘야 우리 협상팀이 자 봐라 트럼프 대통령 헌법상 지금 민주당 반대 이렇게 되면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불가능하다. 우리 이재명 정부는 주고 싶어도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못 주게 한다 말이야. 강력한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헌법도 미국 수정 헌법도 의회가 관세를 때려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수정헌법 위반이다 해서 미국 1심 법원, 2심 법원이 다 위헌, 무효다. 지금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에 가 있지 않느냐 말이야. 물론 이것은 품목별 관세는 제외한 겁니다. 예, 상호 관세에 대해서 지금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품목별 관세도 또 소송이 터질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지면 여기도 다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2달 반만 기다리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해? 무제한 통화 사업을 요구를 하지만 미국은 절대로 그거는 안 받아줍니다. 그거는 달러를 무제한 외국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미군을 공급하는 주한미군 같은 미군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달러 패권 이꼴 미국의 군사력하고 똑같은 거단 말이야. 절대로 안 해줘. 원화는 휴지야 불가한데 미국한테는 원화 줄게, 휴지 줄게, 달러 줘. 그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네. 자꾸 제가 발로 차서 흔들리네요. 흥분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 재무성 국채,
그거는 달러하고 거의 똑같거든. 그러니까 니네들의 미재무승 국채를 우리가 줄 테니까 그 한도 내로, 그게 한 2천억 불이다. 그 한도 내로 2천억 불의 달러를 유사시에 공급해 준다는 그런 수합을 체결하자. 이게 뭐라고 했죠? 피마 레포, Foreign International, 국제 간의 마니터리 어소리티, 이런 유동성, 국채, 달러, 유동성에 관한 어소리티, 그 권리를 리포지션, 재조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좀 약한 그 통화수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통화수합은 그냥 깡소주를 완샷으로 먹는다, 이렇다면 이건 안 한다, 말 안 한다. 깡소주를 완샷으로 먹어, 안 한다. 그러면 자, 소맥, 맥주 반탁계, 소맥, 이건 쉽잖아요, 마시기가.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피마 이런 거 지금 제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 정부가 뭐 그런 것까지 아는지도 모르겠고.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협상 우리가 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관점에서 우리 국회가 헌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민주당, 특히 이제 친이재명계 의원, 더민주혁신회의가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이 국민의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고, 또 이러한 것을 또 힘을 받아서 주말이나 이럴 때에 우리 또 국민들이 나서서 어떤 강력한 집회를 통해서 5,200만 국민들, 5,200만 대한민국 혁명가들의 반제국주의 투쟁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여줘야 된다. 자, 트럼프 할아버지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이 나섰다. 그만하라. 네. 구독, 좋아요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100만, 1000만이 이병철 TV 사이다를 보면 대한민국은 위대한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위대한 민주공화국이 되며 우리 민주시민들이 잘 사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